동화 쓰는 법, 이야기의 스텝을 제대로 밟기 위하여. 이현, 밀고 당기기의 기술, 쓰기, 잠깐, 그래도 차분히, 진정하자. 설사 세간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찾았다 해도 일단 진정해야 한다. 진정성 넘치는 사연으로도 입 한 번 못 대고 물러나야 했던 슬픈 이야기꾼 자매를 알지 않는가. 장화홍련이라고. 사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늦은 밤, 서늘한 바람이 도련히 방 안으로 몰아치며 촛불이 꺼진다. 그 순간 초록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처녀가 파르스름한 낯빛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불쑥 나타난다. 그러고는 대뜸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는가. 놀라서 심장이 멎을만도 하다. 사연이고 뭐고 돌아앉고 싶어질 수밖에. 장화홍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다.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걸 풀어줄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하니 생면부지의 상대에게 퍼런 낯빛을 그대로 내보인 것이다. 그러니 상대가 기함을 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질 밖에. 그로부터 수백 년, 아직도 장화홍련 못지않은 조급함으로 독자를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많다. 애정결핍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누가 조금 관심만 보여도 허겁지겁, 허둥지둥,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는 것이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완성했다고 그걸 덥석 보따리째 내놓으면 안 된다. 허겁지겁 보따리를 풀어놓아서는 안 된다. 고수들이 포커를 치듯 연애를 하듯 상대를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우선 차분해져야 한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건이 예정되어 있다 해도 작가는 담담해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해야 할 말만 해야 한다. 그렇게 독자를 궁금하게 하고 궁금증이 다 풀리기 전에 한 발 물러나야 한다. 다시 조금 더 궁금하게 하고 그 궁금증이 다 풀리기 전에 또 물러나야 한다. 그렇게 작가가 주도권을 잡고 독자를 조금씩 이끌어와야 한다.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독자가 애를 태우며 이야기를 따라와 인물과 함께 절정을 맞이해야 한다. 물론 작가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이야기에서 드러난 것 이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걸 다 털어놓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극적 질문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며 딱 필요한 만큼 독자의 궁금증보다 조금 덜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다. 만나자마자 출생의 비밀부터 프로이드적 트라우마까지 다 털어놓는 사람은 부담스럽다. 도무지 마음이 가지 않는다. 상대의 사연이 딱하게 느껴진데도 그렇다. 아직 서로 익숙해지기도 전에 낯선 상대가 눈물부터 쏟는다면 뜨악한 기분이 들 뿐이다. 다음에는 자리를 피하리라. 일단 번호부터 수신 거부 처리하리라 마음먹으며. 심지어 관심 있는 이성을 만나도 그렇다. 저 사람이랑 한 번 더 만날까 말까. 나는 그 정도 극적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사실 우리는 전생에서 절절한 사랑으로 맺어진 운명이라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면 누구나 질겁하게 된다. 나는 아직 전생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궁금하지도 않는 정보를 쏟아내는 건 설레발밖에 안 된다. 다른 용어로는 주책바가지.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어 몸이 달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쉬울 게 뭐가 있는가. 그런 척하자. 작가는 정말로 재미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독자님 하는 거 봐서 조금씩 들려주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극적 질문에 따른 사건 전개에만 충실하면 된다. 담담하고 차분하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필요에 따라 숨은 사연을 조금씩 이야기하는 거다. 들떠서 허겁지겁 다 털어놓다가는 장화홍련 취급을 받게 된다.
수프, 엄마의 이름은 결국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작가는 시종 담담하고 차분하다. 짤막한 프롤로그를 지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때부터도 확실하게 알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은 나에게는 아빠가 없다는 것이다. 엄마와 버나뎃 아줌마가 있었고 나는 두 분으로 충분했다. 이것만으로도 주인공 하이디의 환경은 이미 범상치 않다. 그러나 작가는 미주알 고주알 한꺼번에 사연을 다 털어놓지 않는다. 감정의 군더더기도 없다. 거의 사무적인 태도로 기본 조건만 밝힌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구체적인 사연이 드러난다. 하이디의 엄마는 자신의 이름도 모르는 중증의 지적 장애인이고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버나뎃 아줌마는 심각한 광장 공포증을 앓고 있다. 대체 세 사람이 어떻게 가족처럼 지내게 됐을까? 독자가 궁금해해도 작가는 모른 척 담담하게 할 말만 한다. 일상의 풍경을 그리면서 조금씩 단서를 흘린다. 마침내 하이디가 서랍 아래에서 오래된 사진을 찾아내게 된다. 극적 질문이 던져졌다. 엄마는 누구일까? 그건 곧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이다. 하이디는 엄마의 과거를,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선다. 그렇게 하이디가 마주하게 된 것은 너무도 기막히고 슬프고 감동적인 진실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시종 담담하게 진행된다. 하이디가 진실과 함께 가슴이 미어지는 소식을 들었을 때조차 작가는 감정을 쏟아내지 않는다. 나는 그때 갑자기 깨달았다. 내가 서랍 속에서 꺼낸 슬프디 슬픈 안개는 루비 아주머니를 찾아온 게 아니었다.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안개가 그 얼음장 같은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옥죄었을 때 루비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불쌍한 것, 불쌍한 것, 불쌍한 것. 슬픔의 절정은 그렇게 묘사되고 바로 장이 바뀐다. 독자에게 슬픔을 구구하게 떠벌리지 않는다. 같이 슬퍼해달라고 조르지도 않는다. 하이디의 마음을 담담하게 서술한 뒤 작가는 자리를 비켜준다. 독자가 홀로 슬퍼할 수 있도록, 홀로 눈물 흘릴 수 있도록, 하이디와 둘이서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앞에서 작가는 주인공의 세계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렇다고 그걸 다 말하라는 뜻은 아니다. 알고 있되 필요한 만큼만 말해야 한다. 거대한 빙산을 창조하되 가장 아름답고 날카로운 일각만 내보여야 한다. 문체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장에 대해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체와 문장은 이야기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가 문체를 만들고 문장을 자아낸다. 이야기가 먼저, 문장 혹은 문체는 그 결과다. 백일장에서 장엄께나 했던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이따금 문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절대 안 될 말이다. 뛰어난 문장력으로 승부를 하겠다? 그 정도라면 진짜 천재적인 문사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진작 뭐가 되어도 되었을 것이다. 설사 그런 문장력을 가졌다 해도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니고서야 그 문장이 빛을 발하기 어렵다. 그러니 문장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은 물론 문장이나 문체로 멋을 부리겠다는 생각도 버리는 게 좋다. 아름다운 문장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라. 미련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100% 장담할 순 없으나 99% 아니 99.99999% 확신하고 하는 말이다. 핵심은 이야기다. 작가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에 자신이 있으면 힘 있는 문장이 나오게 마련이다. 이야기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면 그런 태도가 배어나오는 문장,
즉 문체가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하면 된다. 되도록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된다. 문장도 문체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문장은 이야기에 대한 장악력에서 나오고 문체는 이야기에 대한 태도에서 나온다.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 않은가? 그 사건에 대한 내 입장에 따라 이야기를 전하는 내 태도가 달라진다. 말투, 표정, 사용하는 단어, 문장을 읽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지른 나쁜 짓을 말하는 태도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얻은 행운을 말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라. 그 태도의 차이는 인공적인 게 아니다. 저절로 배어나오는 거다. 문장도 마찬가지다. 이야기를 이해하는 만큼 안정된 문장을 쓸 수 있다. 사람마다 문장력의 차이는 있다. 목표는 최고의 문장가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문장력을 구사하는 거다. 단편 목초지에 있던 나무는 리키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다. 리키는 잠을 자러 가면서 창밖으로 목초지를 내다보았다. 밖이 많이 어두웠지만 아직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아닌지는 알아볼 수 있었다. 하늘을 뒤로 하고 서 있는 낡은 외양간이 시커멓게 보였다. 외양간과 리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목초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자니 리키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 대목만 떼어놓고 보면 그야말로 평이한 내용이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단순하게 구성된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품을 처음부터 읽어나가면 이 대목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다. 작가는 리키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 전경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그 시간이면 낡은 외양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다. 그것을 독자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정확히 전했다. 그리하여 이 대목에서 독자는 리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공감하게 된다. 외양간과 리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목초지의 전경이 눈앞에 그려지고 마음을 울린다. 이게 바로 명문장이다. 구구한 설명, 감정적인 호소, 기교를 부린 문장. 그건 허술한 이야기에 덧붙이는 눈속임이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중요한 것은 이야기다. 작가가 인물의 진실을,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독자에게 전하는 일이다. 담담하게, 차분하게, 정중하게.